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손이 좀 어렵지 그렇지 않지.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특히 이제 첫 번째 거기가 상용로고시 같다 보니 그거는 이제 최근 추세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학교 시험도 조금 이제 잘 안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첫 번째 고통을 겪지 않으면 겨울방학 때 겪어있죠. 1년도 할 때가 더 어렵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 있게 끝까지 잘해야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 테니까 채점 한번 해볼 텐데 되게 중요한 거죠. 조금만 채점. 질문지 있을까요? 마지막 로그인데 마지막이야. 질문지. 또 다른 로그를 잘 넘어가야 돼. 오히려 삼각함수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단 말이지. 가장 이제 학생들이 좀 처음에 고통스러운 게 로그가 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열에서 시그마 나올 때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딱 두 부분이 있어. 거기를 좀 잘 넘어가야 돼. 그러면 6번 6번 같은 거는 뭐 많이 지만은 뭐 중요한 또 이번 이용만 해서 조건을 잘 보란 말이야. 조건을 보면은 빛이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는 상용 로그지. 그러니까 빛이 식은 로그고. 조건을 봤을 때 문제 보면 조건 자체가 로그 빛이 식은 로그고 얘가 지금 선거를 해요. 그다음에 로그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 2의 45를 표현해봐 하는 거죠. 조건 자체가 빛이 19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그의 얼마냐면 0.2지 0.1 45야. 얘를 지금 우선 밑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미술식으로 우선 통일시켜야 될 거야. 그치? 상용으로 우선 해가지고 미술식은 로그로 한번 배워볼게. 그러면 0.2라고 하는 건 5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를 5분의 1 이렇게 적어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45가 되겠지. 내가 지금 사용한 거는 밑변환 공식이지. 밑을 식으로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게. 로그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눗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로그 뺄셈이지. 로그의 1 빼기 로그 5지. 로그 뺄셈. 그럼 로그 1은 얼마라고 했어? 진수가 1이면 0이지. 그렇죠. 얘는 0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5만 남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로그 5는 안 계산을 했지. 로그 5는 뭐 바꾸자?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그냥 보자마자 교체하자 했죠. 왜냐면 조건이 항상 거기 경우 로그 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0이니까 나갈 것이고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1 마이너스 로그의 2를 체인지 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서
로그 2 빼기 되겠네. 얘는 로그의 2 빼기 1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 분자 갑시다 이제. 로그 45라고. 45라고 하면 소유주분 안 되는 게 왜냐면 조건 자체가 3하고 2밖에 없으니까. 그럼 9, 45니까 지금 로그 45라고 하는 거는 9, 5, 45. 로그 5하고 그 다음 5하고 9니까 3의 제곱이지. 그래서 이렇게 소유주분이 될 것이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분해를 해줘야지. 로그의 덧셈을 바꾸면 로그 5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의 3의 제곱이니까 2 튀어나가지. 그러면 2의 로그 3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로그 기본 성질 썼어 지금. 요거 맛이 안 되는 사람은 기본 성질이 문제가 있는 거야. 로그 진수끼리 보면 로그 덧셈 쪼갤 수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 로그는 뭐라고 보자? 1 마이너스 로그도 하나 분자했지. 1 마이너스 로그의 2. 그 다음에 2 로그의 3지. 로그하고 2하고 3고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로그의 2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2에 로그의 3 그래서 이제 A하고 B만 A 빼주면 답니다. 이제 얘는 A 빼기 1 얘는 1 빼기 A에다가 플러스 2 빼기 빼주고 올려줍니다. 신이든 요쪽의 수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워낙에 어떤 형태로 나온지 간에 항상 우리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되고 밀배랑 공식이지. 그 다음에 8번 넘어갈 건데 8번 봅시다. 여기 좀다 저렇게 지워져 있는 8번 넘어올게. 1보다 큰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지금 얘가 2대2인데 다음에 값을 구하셔야겠어. 그러면은 8번에 가보면 얘가 2대2야. 그럼 내항과 외항 곱해주면 2에 로그 B의 C 그 놈이 그리고 로그 A의 C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지. 먼저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뭐냐면 지금 얘가 통일돼 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걸 썼는데 뭐냐면 밑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진수가 통일돼 있어. 그럼 역수로 조금 바꿔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밑과 진수 이렇게 바꾸면 역수가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로그 얘는 2 곱하기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역수로 뒤집어주는 거야. 로그 C의 B 분의 1 이렇게. 얘가 바로 뭐냐면 마찬가지로 로그 C의 A 이러죠. 되겠지? 로그 C의 역수가 되니까 로그 C의 A 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 올리면 되고 여기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와. A하고 B의 관계식. 이게 성립이 되니까 이렇게 X랑 끝으로 곱하면 2의 로그 C의 A 요동이 로그 C의 A가 되니까 우리가 로그 성질 뭐 있었냐면 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올리면 되잖아. 이거 잘못됐다. B지. 이렇게 되니까 얘를 올릴 수 있어? 그러면 로그 C의 A 제곱이 로그 C의 B와 같으니까 여기서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왔어 드디어. 따라서 이게 같으려면 따라서 A 제곱이 B다. 이 관계식을 유도해야지. 그러니까 B는 A 제곱이다. 그것만 얻으려면 이제 볼 수 있지.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로그 뭐냐면 A의 B 그다음에 로그 B의 A지. 이놈의 값을 구하셔야 돼. 그럼 B 대신 내가 A 제곱을 집어넣을게. B 대신 A 제곱을 A 제곱을 집어넣으면 얘는 로그 A에 A 제곱 이게 되고 자 B 대신 A 제곱을 집어넣었어. A 제곱보다 A 이게 되지. 여기서 로그 기본적으로 쓰면 돼. 얘는 진수해 주시니까 나갈 거야. 얼마나 나가? 2로 나갈 거고. 얘는 나가면 얘도 나갈 수 있지? 나갈 때 역수로 나갈 거야. 2분의 1. 여기 나갔지. 2분의 5. 그 다음에 2번 합니다. 지난 시간에 비슷한 문제 풀었는데 2차 방정식 소형상 잊지 말아야 될 게 근계수 두 분의 하고 두 분이고 그래서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분이 얘다 했어. 그러면 2차 방정식 뭐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지. 여기서 두 분의 합하고 곱을 먼저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두 분의 합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 열리니까 4가 되지. 두 분의 합은 4인데 요거의 두 분이 로그 3의 a하고 로그 3의 b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의 a하고 로그 3의 b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이지.
근데 곱을 구하면 우리 곱은 이런 것도 이겁니다. 이거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되겠지? 정답 이거잖아.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조건이 요거야 아니라 조건이 요거야. 딱 이 조건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뭘 풀래? 문제가 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그 A에 밑이 A야. A의 세제곱분의 이거 더하기 로그 지금 B의 세제곱분의 요거 값을 구하실 거야. 우리가 주황색 조건이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밑이 다 3분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활용하려면 밑을 바꿔야지. 로그는 가장 중요한 게 밑이 통일돼 있어야 돼. 밑이 다르면 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놈의 값을 구할 때 우선 기본적으로 밑을 내가 뭐로 바꿀 거냐면 3으로 바꿀 거지. 밑배랑 공식이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밑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그 3a 얘 로그 3의 로그 3의 세제곱분 루트 b. 세제곱분 루트 b는 세제곱분 루트 b라고 하는 건 지수로 바꾸면 뭐지? b의 3분의 1제곱 3분의 1 나갈 수 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분자는 3분의 1 나가면 되고 로그 3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밑을 내가 3으로 바꿀 거야. 로그 3의 b 이게 되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로그 3분의 1 튀어나가는 로그 3의 a로 바뀌죠. 그럼 다음에 이제 요 주황색을 이용할 건데 통분면에서 있어. 3분의 1 좀 빼내고 3분의 1 공통인수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이게 공식 붙여내려면 그냥 치원같이 얘는 x라고 할까? 얘는 y라고 할까? 그러면 지금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x 더하기 y가 작은 거고 x, y가 얼마냐면 2 조건이 뭔데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뭐냐면 왜 얘기지? 얘가 지금 x니까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이거잖아. 좀 보기 좋게 좀 다듬지 않으면 얘를 x 내가 얘를 y라고 했어. 그러면 합이 4고 곱이 2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랬을 때 이 놈은 뭐냐면 내가 3분의 1 묶어내면은 이 놈이잖아. 곱셈공식 쓰는 얘기지. 그러면 3분의 1에 통분하면 x, y 여기 크로스로 올라가니까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곱셈공식 쓰는 얘기야. 3분의 1에 게임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분모가 2고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이 놈의 제곱에서 즉 16에서 2배 이걸 보니까 4를 빼줘야지. 4를 나눠치지. 이런 식으로 얘 하면 6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11번은 되네. 11번은 내시 문제야? 괜찮니? 11번이 갖다 낼수 있어요. 11번은 뭡니까? 내시 문제인데 배운 거 문제지? 봐봐. 11번에 뭘 넣어야 되냐면 로그의 정수분 이 n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의 정수분을 fn이라고 하기 때문에 fn 우리가 상용 로그 배웠는데 정수 뭐가 관련있었어? 숫자의 규모가 관련있었지. 자릿수와 관련있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에다가 딱 1을 더하면 얘는 두 글자 1 더하면 자릿수가 나오지. 로그에 관련이지. 그럼 봐봐. f의 지금 1이야. 자릿수 몇 자리? 한 자리잖아. 한 자리면 이거의 정수는 뭐가 돼? 0. 그렇죠. 그 다음 F1은 뭐? 얘도 한 자리잖아. 0. 이런 식으로. 그럼 F의 9까지 한 자리니까 계속 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19째는 두 자리는 다 1 나오잖아. 최초는 어디까지? F의 지금 99까지지. 여기 두 자리니까 당연히 계속 1 나올 거야. 쭉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F의 100부터 세 자리로 내 들어가. 그럼 여기는 세 자리니까 정수가 얼마나? 2가 나와.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F의 200까지는 5줄이나 세 자리니까 정수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개수만 잘 카운팅을 하는 얘기고 지금 몇 개까지다? 이거 개수 세는 거. 10부터 99를 세야 돼.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 개수 셀 때 양 경계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얘에서 1 뺀 다음에 1 더하지. 그러니까 99에서 10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그럼 89개다. 90개에서 90개. 90개. 1이 90개 있어. 1이 90개 있고 그 다음에 2가 몇 개냐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얘에서 1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잖아. 그럼 몇 개? 101개. 101개. 2가 몇 개 있어? 101개 있지. 여기 다 되겠지.
292. 이거는 우리가 내는 정수분해 되는 말로 된다는 있고. 요즘은 상용문 자체가 막 그렇게 지나치게 안 나와.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쉽게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1회 국제에는 한 요 정도만 알고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내신 대회 할 때, 그때 이제 시험 문제가 들어갈 거니까. 나는 처음 보는데, 수원을 처음 보는데, 단번에 막 킬러 막 이런 거 좀 못해. 그거는 우리가 정말 세우지 못할 거니까.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 13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보다 요 n이 여기 n이 1보다 클 때는 자릿수와 관련이 있었고 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뭐와 관련이 있었어? 소수점 안에 몇 자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한 개가 등장하는 데 걸려 있고 실제로 정수분을 구하면 1보다 작은 애들한테 미치 12공을 딱 취하면은 값이 음수가 나온다고 그랬지 정수분이 실제로 음수가 나오는 확인 작업해주면 13번 가볼게. 지금 요 놈이 소수점 안에 몇 자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한 개가 등장하냐고 물었어. 그러면 나는 13번 어디다 했을 때 양수가 지금 얼마냐면 0.25에 0.25에 20제곱이지. 나는 이거에 숫자의 규모를 판단을 하려면 얘한테 상용으로 위치 실행도구를 딱 쳐주면 돼. 위치 실행도구로 0.25라고 하는 건 뭐냐면 4분의 1이지. 4분의 1에 20제곱 이거 아니야? 그럼 나는 요거에 뭐를 찾아주면 돼? 정수만 찾아내면 돼. 정수분이 반드시 음수가 나오게 돼 있다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진수, 지수 튀어나가야지. 20 튀어나갔어. 그 다음에 로그로 일단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몇 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렇지?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도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0 곱하기 로그 이라는 얘기인데 로그의 값은 분명히 문제에 주어지게 돼 있단 말이지. 로그가 얼마네? 0.3010. 얘는 마이너스 40에다가 0.3010을 4, 3, 12 그러니까 12.4 마이너스 12.4 여기 나오겠지? 그치? 이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정수분이 마이너스 10이니?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음수일 때 조심하라고 했어. 정수분이 마이너스 12야? 아니라고 했지. 그치? 상용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수분은 자격 조건이라고 했잖아. 음수가 될 때 아니고 양수로 그거에 그러니까 얘를 이걸 하면은 얘를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0.4니까 얘를 양수로 반드시 바꿔줘야 돼. 1 빌려가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에다가 1에서 0.3 뺐을 때 0.6 얘만 이렇게 양수로 바꿔줘야지. 그 정수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정수가 13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3이 나왔으니까 소수점 안에 몇 자짜리에서 1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이 등장한다. 답을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지. 그지? 할 수 있지? 전형적인 문제야. 그다음 13. 그래서 이 13번이 잘 나오는 이유가 학생들이 정수분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항상 뭐를 바꿔야 돼? 이 소수분을 양수로 바꾸는 거 이거 항상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 14번. 13번 문제 보면 로그 x의 정수분이 1일 때 로그 x제곱의 소수분하고 로그의 x분의 1의 소수분이 같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소수분이 같으면 뭐 하고 싶은 요구가 들어야 돼? 뺐을 때 아주 아름답지? 뺐을 때 정수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로그 x의 정수분이 1이라는 얘기는 로그 x라는 애가 정수분이 1이니까 1에서 2 사이에 들어간 법에 있을 텐데 지금 로그 x의 제곱하고 소수분이 같대. 빼야지. 로그 x분의 1. 이거하고 이게 소수분이 같다는 얘기는 뺐을 때 뭐가 나온다? 반드시 정수가 나와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은 얘는 연산인데 2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2의 로그의 x 얘기 되고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x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 튀어나가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에 로그 x가 되겠지. 즉 3 로그 x가 되는 얘기야. 뺄셈을 한 결과가 3 로그 x인데 얘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 요거 양변은 3 곱하면 3 로그 x의 범위가 나오는데 3 로그의 x의 범위는 3배 있으니까 3에서 어디냐면 이렇게 되겠지? 요 사이는 얘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게 3하고 4하고 5, 세 가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정수니까 이 사이는 정수가 3개 있어. 그러면 답이 생각나면 되겠지? 첫 번째는 이 3로그 x가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3로그 x가 4인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이 3로그 x가 5가 되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 첫 번째 경우는 약분하면 1이지? 그러니까 로그 x가 1이니까 x는 10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x가 얼마냐면 3분의 4야. 그럼 x 값은 어떻게 돼? 여기 밑에 10이 생략돼 있잖아. 10이 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x는 뭐 되냐면 10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이런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x가 얼마? 10의 3분의 5제곱 나왔지. x 값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문제는 이것들의 곱을 구하시고, 거듭제곱끼리의 곱은 지수끼리 덧셈이 되니까 이거 10의 1제곱이지. 1에다가 3분의 4에다가 3분의 5를 더해주면 되겠고, 3분의 12, 4지 4. 따라서 x의 x는 다 곱을 하면 10의 4제곱이겠지. 최종적인 정답은 10의 4제곱. 이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덧셈이 되겠지. 나머지는 다 괜찮니? 진도 조금 나가다가 좀 쉬는 거지. 지난 시간에 함수 중요하다고 했고, 지수함수 했단 말이지. 네, 지수함수는 뭐가 중요해?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 어때?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웠는데, 지수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혹시 1보다 크냐 작냐야.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걔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지금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 하는 결과 나오겠지. 그래서 둘 다 모두 뭐냐면 0,1이라고 하는 요 정점 간접 시간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특징은 우리가 애초에 밑을 뭐로 한정했지? 밑이 양수로 한정을 했지? 대답이 1도 아니야. 그러니까 밑이 양수인 이상 지수가 아무리 음수가 들어가더라도 결과물은 양수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x축 아래 형성된 일이 없어. 항상 x축 위에서만 돌아. x축 위에서만 너는 지금 양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뭐 치역 다 얘기했잖아. 정의역은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x값들의 범위고,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로 봤을 때 치역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인데 y값을 생각하면 돼. y값은 그래프에 있는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치역은 어디다? 이 y축 위에서 형성되니까 치역은 0보다 큰 양수고, 정의역은 모든 x다 하는 거지. 모든 실수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최대 시수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근데 안 한 게 있어서 혹시 교재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오늘 거 없어?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역함수까지 다 했고, 필수의 10번까지 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했던 필수의 10번 좀 어렵고, 오늘 11번을 할 건데, 필수의 11번. 11번은 수화하고 좀 관련이 있어. 어차피 우리 수화에 처음 나오지만은 우리 고등수화에 걸쳐서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산술기야. 그래서 산술기야 내용 잠깐만 해볼게. 수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수화 시간에 이제 딱 산술기야 할 예정이잖아. 산술기야 평균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있어? 산술 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평균이란 방법이야. x하고 y 있을 때 구분의 전환을 이로 나눈 거야.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하지. 네. 평균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 그 중에서 우리 수학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거는 산술평균, 그다음에 기하평균이라고 있어. 예전에 종합평균이 있었는데 걔는 이제 아예 확대가 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산술평균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 기하평균은 주음의 이거야. 두 개 곱한 다음에 무초식인 거. 여기 기하평균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얘보다 커 같아. 이게 바로 뭐냐면 산술기하평균이야.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산술기하평균은 항상 요 x하고 y가 양수일 때만 형성이 돼. 양수일 때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것도 약간 좀 노하우 좀 팁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뭐 양수 조건이 붙어. 양수 조건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뭐부터 의심해? 산술기야. 양수 조건이 붙었는데 최소값을 물어봐. 그러면 산술기야. 혹은 뭐 최대값을 물어보든지 뭐 수가 되는데 지금 얘는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 필수의 11번 볼게. 11번. 수학에서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룰 거니까 다시 그때 제대로 하고 11번 문제 볼게.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보면 고일 수학에서 연계성이 되게 강한 것들이 있고 강하지 않은 게 있는데 내가 복소수는 강조하지. 복소수 같은 거는 고1 1학기 때 나오고 영원히 안 나와. 걔는 까먹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뭐 수화의 산술기라든지 특히 수화 내용에 있는 것들 함수부터 나오는 것들 있잖아. 거기 계속 나와. 연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산술기도 마찬가지고. 봐봐. 지금 얘 봐봐. 2x제곱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2의 1-x제곱이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지수함수는 항상 x축 위성으로 가. 위성으로 오기 때문에 ax제곱은 항상 양수라는 특징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봐. 얘도 양수잖아. 2x제곱 네모라고 하면 얘 양수지? 그 다음에 얘도 밑이 2인 이상. 얘도 양수야. 둘 다 양수라는 거지. 양수끼리 합의 최소값을 묻겠지. 얘가 지금 산술기지. 산술기의 모양새는 항상 어떤 구조냐면은 네모 더하기 세모는 이거의 양변에 2를 곱하면 항상 어떤 구조? 2배 루트 xy 네모세모 딱 요 구조야. 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지금 내가 딱 이놈이지 네모 더하기 세모잖아. 둘 다 양수야. 그럼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 2배 루트에 네모 곱하기 세모 2배 곱했어. 2배 곱하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이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 곱셈이니까 얘하고 얘를 덧셈을 하면 x는 사라지잖아. 누구나 2만 남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2루트 합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최소값은 2루트입니다. 필수의 12번으로 갑니다. 필수의 12번은 내신에서 아주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최대 최소 있었지? 그리고 치환형이 있었는데 얘는 뭐냐면 치환형 중에서도 한꺼번에 치환하는 거야. 12번 볼게. 12번 나오면 함수 y는 4의 x제곱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지. 그러면 얘랑 좀 비교해야 될 게 그 필수제 8번하고 비교해야 돼. 필수제 8번 잠깐 볼까? 필수제 8번은 뭐였냐면 4x제곱 그 다음에 뭐냐면은 2의 x제곱 이거 우리가 어떻게 치환했냐면은 얘가 2의 x제곱이라는 애만 이렇게 키로 맞지?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지. 항상 우리가 지수함수를 치환할 때는 조심할 게 자동 범위가 있다고 그랬어. 자동 범위. 왜냐면 항상 양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우선 양수가 형성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제한 범위 같은 거 한정이 되는데 지금 얘랑 좀 비교해야 돼. 얘는 뭐냐면 여기서 2x제곱을 치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문제는 모양새를 좀 분류하면 얘는 어떤 형태냐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얘가 공이 되는 거지. 얘는 한꺼번에 치환이야. 한꺼번에 치환. 그럴 때는 치환을 하되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한꺼번에 t로 치환할 거야. 한꺼번에 t로 치환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치환하는 순간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 범위가 형성이 돼. 자동 범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산술기를 쓴다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 a의 x제곱 내가 네모로 볼게. 얘 양수지? 얘도 양수지?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는 뭐라고 했어? 2배 루트에 네모 세모지? 그럼 2개 곱하면 얼마? a의 연계곱이 되겠지. 지수끼리 덧셈이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항상 2보다 크다는 요 조건이 생겨. 자동 범위가 형성이 되는데 0보다 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항상 2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이 형성이 된다.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를 한 방에 딱 치환을 하면은 둘 다 양수니까 얘가 항상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생겨. 그러면 봅시다. 얘를 내가 이제 TL이 식으로 표현할 거야. 여기서 치환할 거는 얘를 치환해야겠지. 내가 여기서 2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를 t로 볼 거야. t로 볼 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자동 범위가 뭐라고? 2보다 커. 얘를 내가 안 되지.
범위가 형성돼. 그러면 식을 tn이라는 식으로 다시 적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걔는 t의 제곱 빼기 2 이거 되게 빵이 t가 얘야. t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고다수들 많이 안 빼야 돼. 이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4의 x제곱 하시고 조름이 나오거든. 그럼 이를 제곱하는 과정 1의 제곱하면 얼마? 4의 x제곱이지. 1 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 다음에 2배의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 인간이 약분해가지고 뭐랍지? 그러니까 내가 요 놈만 표현하면 얘 이슈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t로 봤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뭐 시험장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t제곱 마이너스 2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t 이렇게 적을 수 있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보다 제한번 t가 2보다 커. 이렇게 접근하면 무슨 문제? 고일 문제지. 2차 함수 문제. 제한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받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고일 과정 문제야. 그래서 요거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에다가 반의 제곱하면 이거지. 그 다음에 빼기 3 이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t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3 제한범위 그대로 가고 얘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불러오면서 이거와 2차 함수 지금 x축이 어디냐면 t가 1 그럼 최소값이 여기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제한범위가 어디입니까? 2보다 크니까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든. 딱 여기가 2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거지. 여기 이 부분이야. 답이 바뀌잖아. 최소가 여기가 아니라 요 놈이라는 거지. t가 2일 때.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가면 2 대입하면 안 나오지. 2 대입하면은 얼마나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뭐 전형적인 내신 문제야. 내신을 맞추는 문제고.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지금 하는 유형도 있잖아. 그대로 방부두식이 또 나와. 겹쳐.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해법이 여기까지가 함수야. 진수함수. 방부등식은 우리 개념 관리는 되게 상세히 적혀 있지만 이게 분형책이라서 그래. 요즘 교과서는 방부등식 되게 슬림하게 돼 있어. 중요도가 함수가 6이라면은 함수가 7 정도 나면 방부등식 3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개념 관리는 이거를 동등하게 다 쪼개놨단 말이야. 그래서 요번에 좀 사라진 문제 유형들은 내가 과감하게 삭제를 좀 해줄 테니까 지금 잠깐 끌었다가 방부등식